33살의 채윤아는 늦은 밤 혼자 작업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천장에 달린 형광등 하나만 켜져 있었고 그 빛은 책상 위를 하얗게 비추고 있었어요. 책상 한쪽에는 아직 리본이 묶인 쇼핑백이 놓여 있었습니다. 묵직하고 단정하고 손대지 않은 채로 유나는 그 쇼핑백에서 눈을 돌렸습니다. 대신 핸드폰 카메라를 들었어요. 박스 앞면, 옆면, 로고, 전체 샷. 셔터를 누를 때마다 작은 소리가 작업실 안에 울렸습니다. 사진 4장을 올리고 설명란에 글자를 입력했어요. 미개봉, 새 상품, 급처. 손가락이 업로드 버튼 위에서 멈췄습니다. 잠깐, 정말 잠깐이었어요. 그러다 눌렀습니다. 알림음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찜 하나, 찜색, 찜 11. 유나는 핸드폰을 뒤집었어요. 화면이 책상에 닿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게 전부였죠. 쇼핑백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리본도 풀리지 않은 채로요. 유나는 잠시 그것을 바라봤습니다. 눈을 깜빡이지도 않고 손도 뻗지 않고 그냥 보기만 했어요. 그러다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소리는 나지 않았어요. 입모양만으로도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은 두 마디였죠. 미안해요.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에게인지 아니면 자기 자신에게인지. 유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서랍을 열어 노트를 꺼냈어요. 빼곡하게 채워진 숫자들이 형광등빛 아래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수입란에는 숫자가 적었고 지출란에는 숫자가 많았어요.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가 쳐진 금액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쇼핑백 옆에 노트를 펼쳐놓으니 2개가 나란히 놓였어요. 어울리지 않는 2가지가. 유나는 다시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화면을 켰어요. 찜이 47개가 되어 있었습니다. 구매 문의 채팅도 3개가 와 있었어요. 그녀는 한번 훑어보고 다시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조명을 껐어요. 작업실이 어두워졌습니다. 쇼핑백은 어둠 속에 남겨졌어요. 리본이 묶인 채로 아무도 열지 않은 채로 그날 밤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사흘 전 저녁이었습니다. 한옥순의 집 거실에는 둥근 밥상이 펼쳐져 있었어요. 국 한 냄비, 나물 3가지, 생선 한 토막, 김치. 많지도 적지도 않은 정성이 담긴 상이었습니다. 옥수는 부엌과 거실 사이를 몇 번이나 오가며 반찬을 더 얹었어요. 이미 충분한데도 손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며느리 유나와 아들 재성이 신발을 벗고 들어서는 소리가 났어요. 옥수는 앞치마를 벗으며 거실로 나왔습니다. 왔어? 어서 앉아. 짧은 인사였지만 그 안에 준비한 시간이 담겨 있었어요. 3사람이 밥상 앞에 앉았습니다. 재성이 국을 한 숟가락 떠마시며 말했어요. 맛있겠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옥수는 유나 쪽으로 쇼핑백을 밀었어요. 백화점 리본이 단정하게 묶인 가방이었습니다. 가볍게 내밀면서 짧게 말했어요. 마음에 들면 돼. 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얼마짜리인지도 얼마나 고민했는지도 그냥 그 한마디였어요. 유나는 2 손으로 쇼핑백을 받아들었습니다. 활짝 웃으며 말했어요. 어머, 감사해요. 너무 예쁠 것 같아요. 목소리는 밝았습니다. 그런데 쇼핑백을 내려놓는 손이 잠깐 떨렸어요. 아주 잠깐 눈치채기 어려울 만큼. 옥수는 밥을 푸면서 그 손을 봤습니다. 아무 말하지 않았어요. 밥상은 따뜻했습니다. 국에서 김이 올라왔고 나물 냄새가 은은하게 퍼졌어요. 3사람은 말없이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재성이 간간히 이거 맛있다. 어머니 손맛이 다르다. 며 끼어들었지만 대화는 그리 길게 이어지지 않았어요.
유나는 음식을 골고루 먹었습니다. 반찬도 조금씩 덜었고 국도 한 그릇 다 비웠어요. 그러나 저녁 내내 쇼핑백을 열지 않았습니다. 발치에 그대로 두었어요. 옥수는 그것을 봤습니다. 보고도 말하지 않았어요. 밥이 끝나고 유나가 설거지를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옥수는 괜찮다며 손을 저었어요. 두 사람이 잠깐 실랑이를 했지만 결국 유나가 물러섰습니다. 소파에 앉은 채 핸드폰을 내려다봤어요. 재성은 옥순과 텔레비전을 보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 시간 동안 쇼핑백은 유나의 발치에 있었어요. 아무도 그것을 다시 꺼내지 않았습니다. 돌아갈 시간이 됐습니다. 유나가 쇼핑백을 들고 일어섰어요. 옥순이 현관까지 배웅하며 말했습니다. 조심히 가. 유나가 웃으며 고개를 숙였어요. 잘 들어가세요, 어머니. 문이 닫혔습니다. 옥수는 잠시 현관 앞에 서 있었어요. 거실로 돌아와 밥상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다 먹은 그릇들을 하나씩 부엌으로 옮기면서 한 번도 열리지 않은 쇼핑백을 떠올렸어요. 손을 한 번 멈췄다가 다시 움직였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유나와 재성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거실 불은 이미 켜져 있었어요. 재성은 소파에 털썩 앉아 리모컨을 집었습니다. 텔레비전 소리가 거실을 채웠어요. 유나는 쇼핑백을 들고 작업실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았어요. 작업실은 작은 방이었습니다. 책상 하나, 선반 하나, 포장 재료들이 담긴 상자 몇 개. 유나가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공간이었어요. 낮 동안 만들고 포장하고 발송하는 일이 이 작은 방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벽에는 메모지가 여러 장 붙어 있었어요. 일정표, 재고 목록, 배송 날짜들. 유나는 쇼핑백을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서랍을 열었어요. 노트가 나왔습니다. 표지가 다른 여러 번 손에 쥐었던 흔적이 있는 노트였어요. 펼치자 빼곡한 숫자들이 나타났습니다. 수입란, 지출란, 그리고 아래쪽에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가 쳐진 숫자. 그 숫자 옆에는 작은 글씨로 이번 달 안에라고 적혀 있었어요. 유나는 노트를 쇼핑백 옆에 펼쳐 놓았습니다. 두 개가 나란히 놓였어요. 리본이 묶인 쇼핑백과 빨간 동그라미가 그려진 노트가. 한참을 그렇게 봤습니다. 손이 쇼핑백 쪽으로 갔어요. 리본 끝을 손가락으로 건드렸습니다. 잡아당기지는 않았어요. 그냥 끝만 살짝 만졌다가 손을 걷었습니다. 유나는 핸드폰을 들었어요. 중고거래 앱을 열었습니다. 검색창에 몇 글자를 입력했어요. 비슷한 제품들이 줄지어 나왔습니다. 가격이 보였어요. 노트의 빨간 동그라미 숫자와 비교했습니다. 핸드폰을 들고 있는 손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러다 카메라를 켰습니다. 쇼핑백을 책상 위에 바로 세웠어요. 각도를 잡았습니다. 셔터를 눌렀어요. 박스 앞면, 옆면, 로고, 전체 샷. 사진을 찍는 내내 작업실은 조용했습니다. 거실에서 들려오는 텔레비전 소리만 벽을 넘어왔어요. 사진 4장을 올렸습니다. 설명란에 손가락을 움직였어요. 미개봉, 새 상품, 급처. 입력을 마치고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업로드 버튼 위에서 한번 멈췄다가 눌렀어요. 그리고 나서 유나는 쇼핑백을 다시 봤습니다. 리본은 여전히 묶여 있었어요. 아까와 똑같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은 채로.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소리는 나지 않았어요. 미안해요, 어머니. 핸드폰을 뒤집었습니다. 화면이 책상에 닿았어요. 그 소리가 작업실 안에 작게 울렸습니다. 유나는 노트를 덮었어요. 서랍에 다시 넣었습니다. 그리고 형광등을 껐어요. 어둠 속에 쇼핑백만 남았습니다. 리본이 묶인 채로
열리지 않은 채로 그날 밤을 보내기 시작했어요. 거실에서는 여전히 텔레비전 소리가 들렸습니다. 재성은 아무것도 몰랐어요. 문 하나 사이였는데도 아무것도. 이틀이 지났습니다. 점심때쯤이었어요. 동네 카페 안은 조용했습니다. 창가 자리에 햇살이 길게 들어왔고 손님은 몇 되지 않았어요. 옥수는 오래된 친구 명자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커피잔이 하나씩 놓여 있었어요. 명자의 잔은 거의 비어 있었고 옥순의 잔은 반쯤 남아 있었습니다. 명자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요즘 며느리는 어때? 잘 지내? 옥순이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잠깐 생각하는 표정이었어요. 잘 지내지 열심히 하더라고. 명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옥수는 말을 이었어요. 이번에 가방 하나 해줬어. 꽤 되는데 좋아하더라고.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자랑인지 확인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미소였어요. 명자가 잔을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진짜 좋아했어? 짧은 질문이었어요. 그런데 옥순의 입이 열렸다가 닫혔습니다. 두 손으로 받아들었고 목소리도 밝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가방 얘기가 한 번도 없었어요. 사흘이 지났는데 문자도 없었습니다. 사진도 없었어요. 보통은 선물을 받으면 이틀 안에 한 번쯤 연락이 왔거든요. 잘 쓰고 있어요. 너무 예뻐요. 그런 말들이. 그런데 이번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옥수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그럼 그 한마디로 마무리했습니다. 명자는 더 묻지 않았어요. 두 사람은 다른 이야기로 넘어갔습니다. 동네 소식, 자식들 얘기, 날씨 얘기. 대화는 한참 이어졌어요. 그러나 옥순의 머릿속에서는 그 질문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진짜 좋아했어? 카페를 나서면서도 그 말이 맴돌았어요. 명자와 헤어지고 혼자 걷는 동안에도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코트깃이 살짝 올라왔어요. 옥수는 손으로 깃을 여미면서 유나가 쇼핑백을 받아드는 장면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활짝 웃던 얼굴, 두 손으로 받아드는 모습, 그리고 발치에 내려놓던 손. 그 손이 잠깐 떨렸었다는 걸 옥수는 그때도 봤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평소보다 길게 느껴졌습니다. 옥수는 걷다가 한번 멈췄어요. 핸드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유나의 이름을 찾았어요. 전화를 걸까, 문자를 보낼까? 손가락이 이름 위에서 멈췄다가 내려왔습니다. 핸드폰을 다시 주머니에 넣었어요. 괜찮겠지. 그렇게 생각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발걸음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어요. 바람이 다시 불었습니다. 이번엔 조금 더 차가웠어요. 옥수는 코트깃을 한 번 더 여미고 걸음을 옮겼습니다. 집이 가까워질수록 머릿속의 질문은 더 선명해졌어요. 대답을 찾지 못한 채로 그녀는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옥수는 집에 돌아와 소파에 앉았어요. 텔레비전을 켰다가 껐습니다. 괜히 부엌을 한 바퀴 돌았어요. 저녁을 차릴 마음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었다가 닫았어요. 결국 소파로 돌아와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뉴스를 조금 봤어요. 날씨를 확인했습니다. 달력 앱을 열었다가 닫았어요. 손가락이 딱히 갈 곳을 찾지 못하고 화면 위를 맴돌았습니다. 그때 명자의 목소리가 떠올랐어요. 요즘 중고거래 앱에서 싸게 많이 산다더라. 나도 한번 써봤는데 괜찮더라고. 점심자리에서 한 말이었습니다. 옥수는 앱을 찾았어요. 설치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잠깐 망설이다 받았어요. 화면이 열렸습니다. 추천 게시물들이 줄지어 나타났어요. 그릇 세트, 아이옷, 운동화, 책들. 옥수는 천천히 화면을 넘겼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화면이었지만
보는 방법은 어렵지 않았어요. 사진이 있고 가격이 있고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사진이 눈에 들어왔어요. 박스였습니다. 흰색 박스에 로고가 찍혀 있었어요. 단정한 리본이 묶여 있었습니다. 어디서 본 것 같은 리본이었어요. 옥수는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손가락 2개를 벌렸어요. 리본이 커졌습니다. 옥수는 숨을 한 번 멈췄어요. 자신이 직접 고른 리본이었습니다. 백화점 포장대에서 직원이 물었었어요. 어떤 리본으로 해드릴까요? 옥수는 그 중에서 제일 단정한 걸 골랐어요. 이걸로요? 직원이 능숙하게 묶었고 옥수는 그게 마음에 들었습니다. 예쁘다고 생각했어요. 며느리가 좋아할 것 같다고. 그 리본이 화면 안에 있었습니다. 사진이 4장이었어요. 박스 앞면, 옆면, 로고, 전체 샷. 옥수는 한 장씩 넘겼습니다. 손가락이 천천히 움직였어요. 설명란을 읽었습니다. 미개봉, 새 상품, 급처. 시선이 판매자 이름으로 갔어요. 유나의 일상. 소파 위에서 옥순의 몸이 굳었습니다. 핸드폰을 든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화면 속 글자들을 다시 읽었습니다. 미개봉, 새 상품, 급처, 유나의 일상. 찜이 47개였어요. 거실이 조용했습니다. 텔레비전도 꺼져 있었어요. 시계 소리만 들렸습니다. 옥수는 핸드폰을 무릎 위에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벽을 봤습니다. 생일 밥상에서 유나가 웃던 얼굴이 떠올랐어요. 두 손으로 쇼핑백을 받아들던 모습, 발치에 내려놓던 손, 그리고 저녁 내내 한 번도 열지 않았던 리본. 지금 화면 속에 있는 그 리본이었습니다. 옥수는 다시 핸드폰을 들었어요. 판매자 이름을 눌렀습니다. 프로필 화면이 열렸어요. 게시물들이 나타났습니다. 핸드메이드 소품들, 중고책들, 그리고 식탁 사진 하나. 재성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어요. 두 사람이 웃고 있었습니다. 옥수는 그 사진에서 한참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옥수는 소파에서 일어나지 않았어요. 등받이에 기댄 채 핸드폰을 들고 있었습니다. 화면이 꺼지면 다시 켰어요. 판매자 프로필에서 나가지 않았습니다. 유나의 게시물들을 위에서 아래로, 아래서 위로 천천히 넘겼어요. 핸드메이드 소품들이 있었습니다. 작은 파우치, 천으로 만든 가방, 수놓은 손수건. 사진마다 정성이 보였어요. 배경을 고르고 조명을 맞추고 각도를 잡은 흔적이 있었습니다. 중고책들도 있었어요. 표지가 조금 낡은 것들이었는데 설명란에 짧은 메모가 붙어 있었습니다. 밑줄 없음, 깨끗하게 읽었어요. 그런 말들이요. 옥수는 그 메모들을 읽었어요. 꼼꼼한 애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든 꼼꼼하게 하는 애. 결혼하고 나서 명절마다 빠짐없이 인사를 왔고 음식을 도우려 했고 빈손으로 온 적이 없었어요. 그게 당연한 건지 노력하는 건지 옥수는 한 번도 제대로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다시 쇼핑백 게시물로 돌아왔어요. 미개봉, 새 상품, 급처, 구매 문의 버튼이 화면 아래에 있었습니다. 손가락이 그 위로 갔어요. 누르면 채팅창이 열릴 것이었습니다. 유나에게 알림이 갈 거예요. 판매자님, 구매 문의가 왔습니다. 그런 알림이. 손가락이 버튼 위에서 멈췄습니다. 누르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유나가 화면을 열겠죠. 구매자 이름을 볼 거예요. 한옥순이봉. 옥순이 오래전에 만든 닉네임이었습니다. 꽃밭 앞에서 재성이 찍어준 사진을 프로필로 올린 계정이에요. 유나가 그걸 알아볼까요? 알아본다면 그 다음엔 손가락이 내려왔습니다. 옥수는 핸드폰을 무릎 위에 놓았어요.
천장을 봤습니다. 형광등이 켜져 있었어요. 거실이 밝았지만 어딘지 허전했습니다. 백화점에서 가방을 고르던 날이 떠올랐어요. 재성이 함께 있었습니다. 몇 가지를 들어보고 내려놓기를 반복했어요. 재성이 하나를 집어들며 말했었죠. 이거 어때요? 유나가 좋아할 것 같은데. 옥순이 살펴봤습니다. 색도, 크기도, 가죽의 느낌도 마음에 들었어요. 실용적이면서 단정한 가방이었습니다. 그걸로 정했어요. 포장대에서 리본을 고르고 쇼핑백에 담아들고 나오면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며느리 얼굴이 떠올랐어요. 좋아하겠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가방이 핸드폰 화면 안에 있었어요. 미개봉인 채로 옥수는 다시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구매 버튼을 봤어요. 그 옆에 찜하기 버튼도 있었습니다. 전화 버튼도 있었어요. 손가락이 세 버튼 사이를 오갔습니다. 구매, 찜, 전화, 구매, 찜, 전화. 결국 아무것도 누르지 않았어요. 화면이 꺼졌습니다. 자동으로 잠겼어요. 거실이 조금 더 조용해진 것 같았습니다. 시계 소리가 더 크게 들렸어요. 옥수는 핸드폰을 소파 옆에 내려놓았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리본이 묶인 박스가 눈꺼풀 안쪽에 보였습니다. 열리지 않은 채로 화면 안에서 급철하고 적힌 채로 잠이 오지 않을 것 같은 밤이었어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유나는 작업실 불을 켜지 않은 채 들어왔어요. 핸드폰 화면 불빛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책상 앞에 앉아 주문 내역을 확인했어요. 오늘 발송해야 할 것, 내일 포장해야 할 것, 답장을 기다리는 문의들. 하나씩 넘기다 보면 1시간이 훌쩍 지나가는 작업이었습니다. 쇼핑백은 여전히 책상 한쪽에 있었어요. 리본이 묶인 채로요. 유나는 그쪽을 보지 않으려 했습니다. 시선을 핸드폰 화면에만 고정했어요. 주문 내역을 다 확인했습니다. 문의 답장을 2개 보냈어요. 재고를 메모했습니다. 할 일을 다 마친 것 같았어요. 그런데 손가락이 앱을 닫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판매 게시물 쪽으로 갔어요. 쇼핑백 게시물이 열렸습니다. 찜이 늘어 있었어요. 구매 문의도 4개가 와 있었습니다. 유나는 그것들을 열어보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가격을 깎아달라는 문의, 직거래가 되냐는 문의, 언제 발송 가능하냐는 문의였습니다. 4번째를 눌렀어요. 채팅창이 열렸습니다. 아직 메시지는 없었어요. 채팅창만 열린 상태였습니다. 구매자 닉네임이 화면 위에 떠 있었어요. 한옥순이봉. 유나의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화면을 다시 봤어요. 한옥순이봉. 같은 글자였습니다. 유나는 닉네임을 눌렀어요. 프로필 화면이 열렸습니다. 사진이 나타났어요. 꽃밭이었습니다. 활짝 핀 꽃들 앞에 혼자 서 있는 사진이었어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작년 봄 재성이 찍어준 사진이었어요. 나들이 갔다가 어머니가 꽃밭 앞에서 서보라고 해서 재성이 찍어줬다고 했었습니다. 그 사진을 유나도 재성의 핸드폰에서 본 적이 있었어요. 화면 속 사진 속 옥순이 웃고 있었습니다. 유나는 핸드폰을 천천히 내려놓았어요.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화면은 켜진 채였어요. 한옥순이봄이라는 닉네임이 보였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얼굴이 달아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머릿속으로 생각이 빠르게 지나갔어요. 언제부터 알았을까? 어떻게 찾은 걸까? 얼마나 보고 있었을까? 채팅창에는 여전히 메시지가 없었습니다. 그냥 창만 열려 있었어요. 기다리는 건지 지켜보는 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유나는 답장을 쓰려 했어요. 손가락이 입력창을 눌렀습니다. 커서가 깜빡였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입력하지 못했습니다. 뭐라고 써야 할지 몰랐어요. 어머니세요? 라고 쓸 수도 없었고, 잘못 들어오신 것 같아요 라고 쓸 수도 없었습니다. 아무 말도 맞지 않았어요. 채팅창을 닫으려다 멈췄습니다. 닫는 것도 답이 아니었어요. 결국 유나는 핸드폰을 들고만 있었습니다. 화면이 꺼질 때까지요. 자동으로 잠기고 나서야 손에서 내려놓았어요. 작업실이 다시 어두워졌습니다. 쇼핑백이 어둠 속에 있었어요. 리본이 묶인 채로, 여전히 열리지 않은 채로. 이제는 무게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아까보다 훨씬 무거워진 것 같았어요. 거실에서 재성의 게임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쾌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소리였어요. 유나는 작업실 문을 조용히 닫았습니다. 그 소리가 들리지 않게요. 한밤중이었습니다. 유나는 작업실 불을 켜지 않은 채로 책상 앞에 앉아 있었어요. 형광등 스위치에 손을 뻗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 그냥 있었어요. 핸드폰은 화면이 아래로 향한 채 책상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한옥순이 봄이라는 닉네임이 눈꺼풀 안쪽에 남아 있었어요. 쇼핑백이 옆에 있었습니다. 리본은 여전히 묶여 있었어요. 사흘 전과 똑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달리 보였어요. 같은 물건인데, 같은 리본인데 무게가 달랐습니다. 아까보다 훨씬 무거웠어요. 유나는 손을 뻗어 쇼핑백을 책상 위에 바로 세웠습니다. 그러고는 다시 손을 걷었어요. 열지 않았습니다. 같은 시각, 옥순의 안방에도 불이 켜져 있었어요. 이불을 덮지 않은 채 누워 있었습니다. 천장을 보고 있었어요. 잠옷으로 갈아입었지만 잠을 잘 생각은 없는 것 같았습니다. 핸드폰을 가슴 위에 올려놓고 있었어요. 들었다 놓기를 몇 번 반복했습니다. 화면을 켰다가 껐어요. 켰다가 또 껐습니다. 채팅창은 여전히 메시지 없이 열려 있었어요. 한옥순이 봄과 유나의 일상 사이에 빈 채팅창이었습니다. 먼저 말을 꺼낼 수가 없었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봤다고 해야 할까요? 알고 있다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아무것도 모른 척 그냥 구매를 해버릴까요? 아무것도 맞지 않았어요. 옥수는 핸드폰을 이불 옆에 내려놓았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그런데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거실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재성이었습니다. 게임 소리였어요. 효과음이 벽을 넘어왔습니다. 경쾌하고 빠른 소리였어요. 무언가를 깨뜨리는 소리, 점수가 오르는 소리, 짧은 승리음. 아무것도 모르는 소리였습니다. 방 2개 안에서 두 사람이 잠을 이루지 못하는 동안 그 소리는 계속됐어요. 유나는 작업실에서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문을 열고 나가 재성에게 말할까 생각했어요. 뭐라고 말하지? 어머니가 내 판매 게시물을 봤어. 그리고 나서는 그 다음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작업실 문은 열리지 않았어요. 옥수는 안방에서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재성을 불러 물어볼까 생각했어요. 유나가 가방을 팔려고 올려놓은 거 알아? 그리고 나서는 그 다음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안방 문은 열리지 않았어요. 두 사람은 각자의 방에서 핸드폰을 쥔 채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메시지를 보내지 않았어요. 전화를 걸지 않았습니다. 채팅창을 닫지도 열지도 않았어요. 그냥 들고만 있었습니다. 거실의 게임 소리가 멈췄어요. 재성이 일어나 물을 마시는 소리가 났습니다. 잠시 후 안방 문 앞에서 멈추는 발소리가 들렸어요. 그러다 지나쳤습니다. 재성의 방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어요. 집이 조용해졌습니다. 유나는 그 조용함 속에서 핸드폰 화면을 다시 켰어요. 한옥순이 봄. 아직 메시지가 없었습니다. 유나도 입력하지 않았어요. 화면이 꺼졌습니다. 옥순도 같은 시각 핸드폰을 들었어요.
채팅창을 봤습니다. 유나의 일상. 아직 아무 말이 없었어요. 옥순도 입력하지 않았습니다. 화면이 꺼졌어요. 이쪽도 저쪽도 먼저 말을 꺼낼 수가 없는 밤이었습니다. 열리지 않은 쇼핑백처럼, 열리지 않은 채팅창처럼 두 사람의 밤은 그렇게 깊어갔어요. 창밖에 바람이 불었습니다. 조용하고 차가운 바람이었어요.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작업실 블라인드 틈으로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왔어요. 가느다란 빗줄기가 책상 위를 가로질렀습니다. 유나는 책상에 엎드린 채 잠들어 있었어요. 언제 잠이 든 건지 몰랐습니다. 핸드폰이 손 옆에 놓여 있었어요. 쇼핑백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리본이 묶인 채로 밤새 아무도 열지 않은 채로 진동 소리가 났어요. 유나가 눈을 떴습니다. 처음엔 어디서 나는 소리인지 몰랐어요. 고개를 들고 나서야 핸드폰이 떨리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화면을 봤어요. 어머니. 손가락이 수락 버튼 위에 올라갔습니다. 잠깐 멈췄어요. 그리고 눌렀습니다. 유나야, 어제 뭐 했어? 목소리는 평소와 똑같았습니다. 따뜻하고 가벼운 목소리였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은 목소리였습니다. 아니, 아무것도 모른 척하는 목소리였어요. 유나는 그 차이를 알았습니다. 오랫동안 며느리와 시어머니로 살아온 시간이 그 차이를 알게 해줬어요. 유나는 입을 열었다가 닫았습니다. 그냥 집에 있었어요. 목소리가 자연스럽게 나왔어요. 자신도 놀랐습니다. 떨릴 것 같았는데 떨리지 않았어요. 평소와 똑같은 목소리였습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처럼요. 짧은 침묵이 흘렀어요. 전화기 넘어가 조용했습니다. 1초였을까요? 2초였을까요? 아주 짧은 침묵이었는데 길게 느껴졌어요. 유나는 숨을 고르게 쉬려 했습니다. 아랫배에 힘을 줬어요. 그래, 밥은 먹었어? 또 평소 같은 말이었습니다. 옥순이 자주 하는 말이었어요. 전화할 때마다 한 번씩은 꼭 나오는 말이었습니다. 유나는 그 말이 오늘 다르게 들린다는 걸 느꼈어요. 똑같은 말인데 다르게 들렸습니다. 네, 먹었어요. 그래, 잘 챙겨 먹어. 통화가 끊어졌습니다. 유나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어요. 책상 위에 천천히 놓았습니다. 블라인드 틈으로 들어온 햇살이 핸드폰 화면을 비추고 있었어요. 통화 종료 화면이 사라지고 바탕화면이 나타났습니다. 다 알고 있다는 걸 이미 알았습니다. 목소리가 너무 평소 같았어요. 아무것도 모른 척하는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옥수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어제부터, 아니 어젯밤부터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평소처럼 전화를 걸었습니다. 평소처럼 말했어요. 어제 뭐 했어? 밥은 먹었어. 잘 챙겨 먹어. 유나는 쇼핑백을 봤습니다. 리본이 묶여 있었어요. 어젯밤과 똑같이, 사흘 전과 똑같이. 유나는 천천히 손을 뻗었습니다. 리본 끝을 잡았어요. 잡아당기려다 멈췄습니다. 손을 걷었어요. 일어났습니다. 작업실 문을 열었어요. 거실로 나왔습니다. 재성은 이미 출근하고 없었어요. 집이 조용했습니다. 부엌에서 물 한 잔을 따랐어요. 마시면서 창밖을 봤습니다. 아침 햇살이 창문에 가득했어요. 유나는 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다시 작업실로 들어갔어요. 쇼핑백 앞에 섰습니다. 한참을 서 있었어요. 그러다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연락처를 열었어요. 어머니. 통화 버튼 위에 손가락이 올라갔어요. 그리고 내려왔습니다. 전화 대신 쇼핑백을 집어들었어요. 리본이 손에 잡혔습니다. 이번엔 놓지 않았어요. 그러나 잡아당기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들고 있었어요. 쇼핑백을 들고 서 있는 유나의 얼굴에
아침 햇살이 비쳤습니다. 결심이 선 얼굴이었어요. 점심때가 가까워질 무렵이었습니다. 옥수는 부엌에서 혼자 점심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냉장고를 열어 재료를 꺼냈습니다. 별것 없었어요. 달걀 몇 개, 남은 나물, 어젯밤에 끓여둔 국. 혼자 먹는 점심이었으니 많이 차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프라이팬을 올리고 불을 켰어요. 달걀을 깼습니다. 기름이 달궈지는 소리가 부엌을 채웠어요.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옥수는 프라이팬 불을 낮췄어요. 앞치마를 손으로 훔치며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초인종은 한 번이었어요. 짧고 조심스러운 한 번이었습니다. 문을 열었어요. 유나가 서 있었습니다. 코트를 입고 있었어요. 머리를 단정하게 정리한 모습이었습니다. 두 손으로 쇼핑백을 들고 있었어요. 리본이 여전히 묶여 있었습니다. 밤새 그리고 아침 내내 열리지 않은 채로 있던 그 리본이었어요.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유나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드릴 말씀이 있어요.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습니다. 준비해온 목소리였어요. 그러나 쇼핑백을 쥔 손이 하얗게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옥수는 그 손을 봤어요. 그리고 옆으로 비켜섰습니다. 들어와. 짧은 말이었어요. 표정은 읽을 수 없었습니다. 유나가 안으로 들어왔어요. 신발을 벗고 거실로 향했습니다. 익숙한 공간이었는데도 오늘은 낯설게 느껴졌어요. 발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소파 앞에 서서 어디 앉아야 할지 잠깐 망설였어요. 옥수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달걀 프라이는 불을 껐어요. 냄비 2개를 꺼냈습니다. 차를 끓이기 시작했어요. 물을 올리고 찻잎을 넣었습니다. 평소에 유나가 올 때마다 내놓던 차였어요. 손이 익숙하게 움직였습니다. 끓이는 동안 거실 쪽을 한번 봤어요. 유나가 소파에 앉아 쇼핑백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차가 다 됐어요. 잔 2개에 따랐습니다. 쟁반에 올려 거실로 나왔어요. 유나 앞에 하나, 자신 앞에 하나를 놓았습니다. 그리고 맞은편에 앉았어요. 찻잔에서 김이 올라왔습니다. 은은한 향이 거실에 퍼졌어요. 두 사람은 잠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찻잔을 바라봤어요. 김이 천천히 흩어졌습니다. 옥수는 먼저 말하지 않았어요. 기다리는 사람의 자세였습니다. 등을 소파에 기대지 않고 허리를 세운 채 앉아 있었어요. 찻잔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시선은 유나의 얼굴이 아니라 찻잔 위에 두었어요. 편하게 해주려는 배려인지 자신도 마음을 고르는 중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유나가 무릎 위에 쇼핑백을 두 손으로 꼭 쥐었어요. 숨을 한번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어요. 찻잔 위에 김이 조용히 흩어졌습니다. 거실 창으로 오후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따뜻하고 조용한 빛이었습니다. 두 여자가 처음으로 마주 앉은 것 같은 오후였어요. 오래 알고 지냈는데도 수십 번 이 거실에 앉았는데도 오늘이 처음인 것 같았습니다. 쇼핑백의 리본이 햇살 속에 놓여 있었어요. 오후 햇살이 거실 바닥에 길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유나는 쇼핑백을 무릎 위에 올려놓은 채 말을 시작했어요. 처음엔 천천히였습니다. 한 문장씩 조심스럽게 마치 얼음 위를 걷는 것처럼 발을 내디뎠어요. 사업을 시작한 건 결혼하고 2해가 지난 뒤였다고 했습니다. 핸드메이드 소품을 만들어 온라인으로 파는 일이었어요. 처음엔 잘 됐다고 했습니다. 주문이 들어왔고 단골도 생겼어요. 재성에게도 말하지 않고 조금씩 모은 돈으로 재료를 사고 포장재를 샀다고 했습니다. 혼자 해낼 수 있을 것 같았다고요. 그런데 작년 하반기부터 주문이 줄었어요. 비슷한 제품을 더 싸게 파는 곳들이 생겼습니다. 재료비는 올랐어요.
재고가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멈추지 않았어요. 조금만 더 하다 보면 다시 될 것 같았다고 했습니다. 빚이 생긴 건 올봄이었어요. 유나의 목소리가 잠깐 끊겼습니다. 찻잔을 봤어요. 손가락 끝으로 잔 테두리를 건드렸다가 걷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을 이었어요. 카드 한도를 늘렸다고 했습니다. 지인에게 조금 빌렸다고도 했어요. 갚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이번 달 안에 정리가 될 것 같았다고요. 그런데 정리가 되지 않았어요. 다음 달로 넘어갔고 또 다음 달로 넘어갔습니다. 옥수는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싼 채 듣고 있었어요. 말을 끊지 않았습니다. 표정이 변하지 않았어요. 굳지도 풀리지도 않은 얼굴로 유나의 말을 들었습니다. 유나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어머니한테 부족한 모습 보이기 싫었어요. 목소리가 처음으로 흔들렸습니다. 늘 잘하는 며느리이고 싶었어요. 뭐든 잘해내는 사람이고 싶었거든요. 근데 가방을 받았을 때 그게 너무 무거웠어요. 감사한데 받으면 안 될 것 같았어요.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이런 걸 받으면 안 되는 사람 같아서.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찻잔 위에 김이 사라지고 있었어요. 햇살이 조금씩 기울었습니다. 바닥에 늘어진 빛의 각도가 달라졌어요. 옥순이 찻잔을 소반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소리가 나지 않게 조심스럽게 놓았어요. 그리고 유나를 봤습니다. 유나는 고개를 살짝 숙인 채 쇼핑백을 손으로 쥐고 있었어요. 옥순이 입을 열었습니다. 왜 나한테 말 못했어? 물음표가 없는 말이었어요. 묻는 게 아니었습니다. 알고 싶은 게 아니라 이미 알고 있다는 말이었어요. 그러면서도 왜냐고, 왜 나한테는 못했냐고 그 마음이 담긴 말이었습니다. 유나의 눈이 흔들렸어요. 깜빡이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은데 참는 눈빛이었어요. 입술을 한번 깨물었습니다.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쇼핑백 리본이 손가락 사이에서 구겨졌습니다. 옥수는 더 말하지 않았어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오래된 무언가가 조금 움직인 것 같았어요. 무너진 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그대로인 것도 아니었어요. 단단하게 굳어있던 것이 아주 조금 실금처럼 금이 간 것 같았습니다. 햇살이 찻잔을 비추고 있었어요. 식은 차 위에 빛이 담겼습니다. 두 여자는 그 빛을 보며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말이 필요 없는 침묵이었습니다. 처음으로 그런 침묵이었어요. 쇼핑백의 리본이 유나의 손 안에서 조금 구겨진 채로 있었습니다. 햇살이 창문을 넘어 거실 깊숙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찻잔이 두 개 놓여 있었어요. 다 식은 차였습니다. 아무도 다시 마시지 않았어요. 두 여자는 소반을 사이에 두고 앉아 있었습니다. 유나의 말이 끝난 뒤로 거실은 조용했어요. 그 조용함이 무겁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요. 옥순이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나도 평생 그랬어. 짧은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가볍지 않았어요. 옥수는 소반 위를 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네 아버님한테도 재성이한테도 힘들어도 내색 안 하는 게 잘하는 거라고 생각했거든. 목소리가 담담했어요. 감정을 눌러서 담담한 게 아니라 오래 생각해온 것을 말하는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연습한 말이 아니었어요. 그렇다고 즉흥적인 말도 아니었습니다. 살면서 어느 순간 알게 된 것을 지금 처음 꺼내는 말이었어요. 창밖으로 오후 햇살이 길게 늘어졌습니다. 그게 제일 외로운 거더라. 옥순이 말했어요. 그리고 찻잔을 한번 봤습니다. 손을 뻗어 잔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어요. 마시지 않았습니다. 유나는 고개를 들었어요. 옥순의 얼굴을 봤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을 이렇게 오래 들여다본 적이 있었나 싶었어요. 명절에도 생일에도 수십 번 이 거실에 앉았어도 이렇게 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았습니다.
눈가에 주름이 있었어요. 입술을 꽉 다문 것도 아니고 느슨하게 열린 것도 아닌 할 말이 조금 더 남아있는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유나가 쇼핑백을 소반 너머로 천천히 밀었어요. 옥순이 봤습니다. 리본이 손 안에서 구겨진 채였어요. 그래도 묶여는 있었습니다. 옥순은 손을 뻗지 않았어요. 받지 않았습니다. 그건 네 거야. 짧고 단호한 말이었어요. 그러나 목소리 끝이 아주 조금 떨렸습니다. 유나가 그걸 들었어요. 들으면서 눈이 다시 흔들렸습니다. 파는 건 네가 알아서 해. 그 돈으로 필요한 거 해결해. 옥순이 말을 이었어요. 대신 다음엔 나한테 말해.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햇살이 소반 위를 비추고 있었어요. 식은 찻잔 2개가 빗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유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못한 게 아니었습니다. 대답이 필요 없었어요. 고개를 한번 숙였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두 사람 사이에 오래된 거리가 있었습니다. 며느리와 시어머니 사이의 거리였어요. 예의와 배려로 유지해온 거리였습니다. 가깝지도 멀지도 않은 적당한 거리였어요. 그런데 오늘 그 거리가 조금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좁아진 건지 방식이 바뀐 건지 정확히는 알 수 없었어요. 다만 아까와 같지 않다는 건 두 사람 모두 느꼈습니다. 옥순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어요. 밥 먹고 가. 뒤돌아보지 않고 한 말이었습니다. 유나는 소파에 앉은 채 그 말을 들었어요. 쇼핑백이 무릎 위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리본이 구겨진 채로요. 부엌에서 냄비 소리가 났어요. 뚜껑이 열리고 국자가 움직이는 소리였습니다. 옥순이 밥을 차리기 시작했어요. 유나는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도와드릴게요. 앉아 있어. 짧은 실랑이가 있었어요. 이번엔 유나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수저를 찾아 밥상에 놓았어요. 옥수는 뭐라 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부엌과 거실을 오가며 밥상을 차렸어요. 오늘은 그게 자연스러웠습니다. 창밖 햇살이 조금 더 기울었어요. 따뜻하고 조용한 오후였습니다. 저녁이었습니다. 유나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거실에 불이 켜져 있었어요. 재성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핸드폰을 보거나 텔레비전을 켜놓고 있었을 텐데 오늘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은 채로요. 유나가 현관에서 신발을 벗었어요. 코트를 벗으며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쇼핑백을 소파 옆에 내려놓았어요. 재성이 일어났습니다. 엄마한테 다 들었어. 나직한 목소리였어요. 높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단단했어요. 평소에 듣지 못한 목소리였습니다. 유나는 코트를 옷걸이에 걸다가 손을 멈췄어요. 재성이 말을 이었습니다. 사업이 힘들었으면 왜 나한테는 말 안 했어? 유나는 코트를 걸고 돌아섰어요. 재성의 얼굴을 봤습니다. 화가 난 얼굴이 아니었어요. 서운한 얼굴이었습니다. 그게 더 어려웠어요. 말하면 걱정할 것 같아서. 유나가 말했습니다. 솔직한 대답이었어요. 재성이 잠깐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러다 다시 말했어요. 걱정이 싫어서 혼자 다 해결하려 한 거잖아.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유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거실 바닥을 봤습니다. 나는 남편이야, 유나야. 재성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높아졌어요. 크게 높아진 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평소보다 높았어요. 오래 참아온 사람이 한번 참지 못한 것 같은 목소리였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이 흘렀어요. 거실이 조용했습니다. 냉장고 소리가 들렸어요. 시계 소리가 들렸습니다. 창밖에서 바람 소리가 들렸어요. 그 소리들이 두 사람 사이의 침묵을 채웠습니다. 유나는 소파에 앉았어요. 재성도 앉았습니다.
나란히가 아니라 마주보는 자리였어요. 쇼핑백이 두 사람 사이의 바닥에 놓여 있었습니다. 리본이 구겨진 채로요. 재성이 쇼핑백을 봤어요. 그리고 유나를 봤습니다. 그 가방 내가 골랐어. 유나의 눈이 재성을 향했어요. 엄마가 백화점 갔을 때 나도 같이 있었거든. 몇 개 보다가 그게 네 스타일인 것 같아서 내가 골랐어. 엄마는 그걸 가져간 거고. 유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 말을 찾지 못했어요. 쇼핑백을 봤습니다. 구겨진 리본을 봤어요. 재성이 고른 가방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전해준 가방이었어요. 그 가방이 열리지 않은 채 중고거래 앱에 올라갔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참았습니다. 입술을 꽉 다물었어요. 눈을 한번 깜빡였습니다. 재성이 말을 이었어요. 이번엔 목소리가 낮아져 있었습니다. 나한테 힘들다고 말하는 게 그렇게 어려웠어? 유나는 고개를 들었어요. 재성의 얼굴을 봤습니다. 화가 가라앉은 얼굴이었어요. 남은 건 서운함이었습니다. 오래된 서운함인 것 같았어요. 오늘 처음 나온 게 아니라 오래 쌓여온 것이 오늘 나온 것 같았습니다. 고부 갈등인 줄 알았습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의 문제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진짜 균열은 다른 곳에 있었어요. 더 가까운 곳에 매일 밥을 먹고 잠을 자는 사람과의 사이에 있었습니다. 쇼핑백이 두 사람 사이에 놓여 있었어요. 리본이 구겨진 채로, 아직 열리지 않은 채로. 밤이 깊어갔습니다. 거실 불을 껐어요. 텔레비전도 켜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거실 바닥에 나란히 등을 기댔어요. 소파에 기댄 채 바닥에 앉았습니다. 쇼핑백은 소파 옆으로 밀려나 있었어요. 두 사람 사이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창밖에 달이 떠 있었어요. 거실 안으로 희미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불을 켜지 않아도 서로의 얼굴이 보일 만큼이었어요. 유나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빚이 얼마인지 말할게. 재성이 대답하지 않았어요. 기다렸습니다. 유나가 숫자를 말했어요. 소리내어 말하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노트에 적힌 숫자를 입으로 말하는 건 처음이었어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말하고 나니 조금 가벼워지는 것 같았어요. 재성은 듣고 있었습니다. 중간에 끊지 않았어요. 표정이 어떤지 유나는 보지 않았습니다. 앞을 보며 말했어요. 언제부터였는지, 어디서 시작됐는지, 왜 혼자 감당하려 했는지 순서대로 말했습니다. 오래 혼자 들고 있던 것을 내려놓는 것 같았어요. 다 말하고 나서 유나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힘들지 않았어? 재성이 잠깐 멈췄어요. 예상하지 못한 질문인 것 같았습니다. 천장을 한번 봤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나도 말 못한 거 있어. 유나가 재성을 봤어요. 회사 일이 올 초부터 좀 힘들었거든. 팀이 바뀌고 나서. 근데 내가 사업 때문에 바쁜 것 같아서 말 안 했어. 괜히 짐 되는 것 같아서. 유나는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재성의 옆 얼굴을 봤어요. 달빛이 닿은 얼굴이었습니다. 오래 알고 지낸 얼굴인데 오늘은 낯선 부분이 보이는 것 같았어요. 두 사람이 같은 집에서, 같은 밥상에서, 같은 이불을 덮으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각자 말하지 않은 것들이 있었어요. 짐이 될까봐, 걱정시킬까봐, 부족해 보일까봐. 이유는 달랐지만 방향은 같았습니다. 혼자 들고 있는 쪽이었어요. 재성이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가 가방 고를 때 내가 골랐다고 했잖아. 응. 그때 네 생각 많이 했어. 이거 보면 좋아하겠다 싶어서. 근데 내가 아무 말 없으니까 나도 물어보기가 애매하더라. 마음에 안 들었나 싶기도 하고. 유나의 눈이 다시 흔들렸습니다. 이번엔 참지 않았어요. 눈물이 한 방울 흘렀습니다. 닦지 않았어요. 그냥 두었습니다. 마음에 들었어. 유나가 말했어요. 처음 봤을 때부터 마음에 들었어.
그래서 더 못 열었어. 이런 걸 받으면 안 되는 상황인 것 같아서. 재성이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손을 뻗어 유나의 손을 잡았어요. 말없이요. 두 손이 달빛 아래 포개졌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진동이었습니다. 문자 소리였어요. 유나의 핸드폰이었습니다. 재성이 잡은 손을 놓지 않은 채 유나가 핸드폰을 집었어요. 화면을 봤습니다. 발신인은 어머니였어요. 문자를 열었습니다. 가방은 그냥 팔아. 대신 다음엔 필요한 거 말해줘. 유나는 화면을 오래 봤어요. 재성도 옆에서 함께 봤습니다. 두 사람은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달빛이 거실을 채우고 있었어요. 쇼핑백이 소파 옆에 놓여 있었습니다. 리본이 구겨진 채로, 아직 열리지 않은 채로. 그러나 오늘 밤은 어제와 다른 밤이었어요. 같은 쇼핑백인데, 같은 리본인데 무게가 달랐습니다. 어제보다 가벼웠어요.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바닥에 달빛 아래 나란히.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재성은 일찍 출근했어요.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집이 조용해졌어요. 유나는 침대에 누운 채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눈은 이미 떠져 있었어요. 잠이 든 건지 안 든 건지 모르는 채로 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피곤하지 않았어요. 몸이 무겁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일어났어요. 세수를 했습니다. 수돗물이 차가웠어요. 두 손으로 물을 받아 얼굴에 댔습니다. 거울 속 얼굴을 봤어요. 눈이 조금 부어 있었습니다. 어젯밤 흘린 눈물 때문이었어요. 닦지 않고 그냥 뒀던 눈물이었습니다. 부엌에서 물을 끓였어요. 차를 한 잔 만들었습니다. 따뜻한 잔을 두 손으로 감쌌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블라인드를 올리지 않은 채였어요. 빛이 틈으로만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잔을 내려놓았어요. 작업실로 들어갔습니다. 쇼핑백이 책상 위에 있었어요. 어젯밤 소파 옆에 있던 것을 자기 전에 가져다 놓은 것이었습니다. 리본이 구겨진 채로 있었어요. 며칠 동안 여러 손을 거쳐 구겨진 리본이었습니다. 처음 백화점에서 단정하게 묶여있던 리본이 이제는 흔적이 남아 있었어요. 유나는 책상 앞에 섰습니다. 핸드폰을 집어들었어요. 중고거래 앱을 열었습니다. 자신의 판매 게시물로 들어갔어요. 쇼핑백 사진 4장이 보였습니다. 박스 앞면, 옆면 로고, 전체 샷. 찜이 47개였어요. 구매 문의가 6개였습니다. 한옥순이 봄의 채팅창은 여전히 메시지 없이 열려 있었어요. 삭제 버튼을 눌렀습니다. 확인창이 떴어요. 게시물을 삭제하시겠습니까? 유나는 잠깐 화면을 봤습니다. 그리고 확인을 눌렀어요. 게시물이 사라졌습니다. 찜 47개도, 구매 문의 6개도, 한옥순이 봄의 채팅창도 함께 사라졌어요. 화면이 빈 판매 목록으로 돌아갔습니다. 앱을 닫았어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쇼핑백을 책상 위에 바로 세웠어요. 구겨진 리본 끝을 잡았습니다. 이번엔 놓지 않았어요. 천천히 잡아당겼습니다. 리본이 풀렸어요. 소리도 없이 풀렸습니다. 스르륵 하고 리본이 손 안으로 내려왔어요. 유나는 그것을 잠깐 손에 쥐었다가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박스 뚜껑을 열었어요. 흰 종이가 안쪽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손가락으로 종이를 펼쳤어요. 천천히 조심스럽게 가방이 나왔습니다. 단정한 가방이었어요. 색도 크기도 가죽의 느낌도 처음 봤을 때부터 마음에 들었던 가방이었습니다. 재성이 고르고 옥순이 전해준 가방이었어요. 두 사람의 손을 거친 가방이었습니다. 유나는 가방을 두 손으로 들었어요. 거울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작업실 한쪽 벽에
긴 거울이 있었어요. 거울 앞에 서서 가방을 들어 올렸습니다. 어깨에 걸쳐봤어요. 거울 속에 유나가 있었습니다. 표정은 보여주지 않았어요. 카메라가 있다면 등 뒤에서 찍는 장면이었을 겁니다. 거울을 바라보는 뒷모습만 보였어요. 어깨에 걸린 가방이 보였습니다. 구겨진 리본이 책상 위에 놓여 있었어요. 열린 박스가 있었습니다. 흰 종이가 펼쳐진 채로요. 창밖에서 빛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유나는 블라인드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손을 뻗어줄을 잡았어요. 천천히 당겼습니다. 블라인드가 올라갔어요. 아침 햇살이 한꺼번에 들어왔습니다. 작업실이 밝아졌어요. 책상 위에 리본이 빛 속에 놓였습니다. 열린 박스가 빛을 받았어요. 유나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어깨에 가방을 걸고 햇살 속에서 핸드폰이 울렸어요. 진동이었습니다. 화면을 보지 않았어요. 잠깐 있다가 진동이 멈췄습니다. 다시 울렸어요. 이번엔 손을 뻗어 화면을 봤습니다. 어머니였어요. 유나는 수락 버튼을 눌렀습니다. 핸드폰을 귀에 댔어요.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옥순도 처음엔 아무 말하지 않았어요. 전화기 너머로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러다 옥순이 말했어요. 밥 먹었어? 유나는 창밖을 봤습니다. 아침 햇살이 가득했어요. 아직요. 그래. 또 침묵이었습니다. 그러나 어색하지 않았어요. 괜찮은 침묵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처음으로 나누는 종류의 침묵이었어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유나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어요. 가방을 어깨에 걸고 밝아진 작업실 안에 서 있었습니다. 블라인드가 올라가 있었어요. 햇살이 가득했습니다. 리본이 책상 위에 있었어요. 구겨진 채로,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묶여있지 않은 채로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빚은 아직 남아 있었어요. 재성과 나눠야 할 말도 더 있었습니다. 옥순과의 사이도 하루아침에 달라지는 건 아니었어요. 그러나 뭔가 하나가 열렸습니다. 리본처럼, 블라인드처럼. 작업실에 햇살이 가득했어요.